네, 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자, 오늘 장 초반 코스피는 좋았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탄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상을 믿던 7월에 광공업 생산 이런 지표도 있었죠. 거기다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서 경제 후퇴에 대한 우려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전강 후 약의 패턴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약해져 가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권 지켜주다가 마찬가지로 상승폭 좀 반납을 해주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장 이렇게 펼쳐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월요일과 금요일에 함께 모셔보는 분이죠. 토마토 투자클럽 이광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일단 이 미국 얘기 쪽을 집중해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소식을 들어보니까 지금 트럼프의 그 대선 후보 수락 연설 있었는데 네. 조 바이든 후보한테 이 시청률을 밀렸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일단 어제 이제 네. 그제인가요?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의 수락 연설을 하는데 가족을 모두 또 동반해서 좀 대대적으로 리얼리티 쇼였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폭죽도 터트리고 네, 이렇게 좀 화려했습니다. 화려하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바이든에는 아직 못 미쳤다라는 평이 좀 많았고요. 네. 뭐 시청률을 뒤졌다라는 표현은 사실 뭐 저도 뭐 깊게 보진 않았지만은 네. 여러 가지 이 여론 조사를 통해서 봤을 때 음. 아직까지도 바이든에 대한 이 후보 지지도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락 연설을 하면서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지지율이 조금 소폭 상승하면서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의 이 격차가 이제 조금 줄어든 그런 점이 있군요. 발표가 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트럼프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 관련해서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사실 미국의 대선이라는 게 단지 미국에서만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책들도 바뀌게 될 것이고 앞으로 증시에 미칠 영향도 굉장히 크게 달라질 텐데 자, 그럼 계속해서 지금 이 대선 후보 수락 연설 여기 관련된 이야기 좀 전해주시죠. 일단 미 대선에 다시 한번 또 관심을 가진 이유가요. 네. 어떻게 보면 숫자적인 좀 의미가 좀 부여가 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수락 연설을 마쳤고 네. 또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일 날 이제 수락 연설을 했는데 이번 주부터 해서 이제 꼭 10주가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네. 이제 100일 안쪽으로 들어왔고 10주라는 이런 이제 기념비적인 좀 의미를 좀 부여하다 보니까 네.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여러 방향성의 이 지지율에 대한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뉴스 기사를 보시게 되면요, 글로벌 기업들의 전망으로 봤을 때 네. 대선의 이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해봤을 때 바이든 후보가 상당히 앞서고 있다라는 예측이죠, 예측. 네, 75%라면은 상당히 좀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네요. 기업 입장에서 CEO들이 선택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네. 조심스럽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것을 준비하겠다는 게 좀 암시가 좀 되겠죠. 네. 이들이 찍겠다가 아니라 네. 이들의 예상은 바이든 후보가 될 것이다라는 걸 먼저 예상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아마 이제 바이든 향 맞춤의 경영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바이든 후보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더 관심 있게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제 많은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우리 증시에서 분명히 바이든에 대비해서 종목들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바이든 후보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겠죠. 네. 사실 이제 제가 이전에 이 조 바이든 후보가 이 후보 그러니까 선출이 되었을 때 네. 벌써 한 몇 달이 되었습니다. 한 석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그리고 조 바이든 후보의 민주당 그렇게 되면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 대결이 네. 앞으로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맞아요. 그 노선들에 대해서 맞아요. 정확히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이제 보수 산업들, 전방 산업들에 대해서 주목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환경 정책, 친환경 정책. 맞아요. 키워드 그러면- 딱 집어서. 그렇죠.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맞습니다. 수소 에너지 사업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 좀 보고 갈까요? 주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인가요?
하나솔루션입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빠질 수가 없죠. 좀 잘 가는 것 같은데요. 너무 앞에서 점잖게 얘기를 했죠. 네. 보세요. 잘 갔잖아요. 네,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확인해 보죠. 하나솔루션이 이제 이 조 바이든 후보가 좀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가려서 봤을 때 네. 트럼프가 나왔을 때 또 조 바이든이 되었을 때 어떤 성격의 정책들이 나올 것인가 이야기를 하면서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계속 강조되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수소차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솔루션을 움직이긴 했었지만 주가 차트 한번 볼까요? 지금 꾸준하게 오름세를 보여가지고요. 지금 벌써 100%를 넘어갔습니다. 네. 이미 이제 이야기가 오갔을 때가 17,000원, 18,000원, 2만 원 언더여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하나솔루션 제가 이야기 많이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하나라는 그룹이 바뀐다라고 제가 이야기까지 건네드렸던 맞아요. 그 내용인데 중심축 자체가 그렇죠. 키워드가 바뀐다고 그렇죠.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니콜라라는 단어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네. 하나라는 그룹이 이 수소 에너지 사업으로 해서 전반적인 이제 새로운 사업부가 편성되었고 그룹이 바뀐다라고 표현까지 했었어요. 단지 수소차도 아니었죠. 수소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수소차에 대한 관련된 사업도 있지만 네. 수소 에너지 음. 그러니까 뭐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수소 충전소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야기들이 같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다 보면 미 대선의 수혜주가 될 것이다. 조 바이든 정책 테마주다, 정책주다라고까지 네.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 내용들이요, 이제 정말 크게 반영이 돼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주일 사이 동안에도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조 바이든 후보가 후보 수락 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도 지금 주가가 20%더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제가 제시했던 시점보다 100% 올라왔습니다. 네. 100%가 이미 넘어갔죠. 네. 벌써 4만 원이 지금 넘어섰으니까요. 네, 오늘 드디어 이제 앞자리가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들었을 때가 17,000원, 18,000원 선이었기 때문에 2만 원, 3만 원, 4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죠. 예, 제가 단 한 번도 방송을 통해서 이 종목 하나솔루션, 하나케미칼의 전신인데 정고점 돌파 보자라고 했었어요. 네. 지금은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시세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저는 더 본다고 봅니다. 아직도 예, 남았다. 예. 왜냐하면은 조 바이든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나온다라면은 네.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 미 대선에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종목들은요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전에도 사실 뭐 바이든과 트럼프에 대한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관심이 네. 집중된 것처럼 앞으로도 나올 이야기들이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후보가 되었든 아니면 바이든 후보가 되었든 둘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다음 이제 우리도 대선 준비를 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기업의 입장에서도 미국에 맞춰서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미 대선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뉴스를 따르는 기업들이라면은 우리가 좀 더 길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바이든 후보가 좀 더 우위에 있는 지지도에 대해서 우위가 있기 때문에 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당선되었을 때 가정을 해서 그렇죠. 물음표를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되는데 네. 가장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그래 증시가 어떻게 될까 이거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때문에 한동안 좀 사실 어려웠었어요. 상당 기간 동안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뭐 하기가 어려웠죠, 참. 근데 바이든 후보가 된다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음 정부에서는 네.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고군분투를 해왔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올라탈 것이라 생각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신이었던 당선이 된다면 네. 전 정부에 했었던 일들을 어떻게 보면은 다시 치료를 한다든가 아니면 재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완벽하게 바뀌어지진 않을 겁니다. 대신에 바이든 후보가 아마도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반대적인 의사를 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는가. 새로운 기회를 좀 잡아볼 수도 있겠다. 이번에 이제 20일날 수락 연설을 하면서도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화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대화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꺼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가 괜찮아진다. 그러면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증시의 큰 리스크를 그래도
낮춰주겠죠. 네. 리스크를 낮춰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증시의 입장에서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봤을 때 바이든 후보를 좀 더 우위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증시에 대한 움직임들이 조금 괜찮아진다라면은 바이든 후보에 대한 정책 혹은 증시에서 모멘텀이 되고 있는 성장 동력들 다시 한번 더 보셔도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되었을 때 바이든 후보는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냐 이 부분들 또 보셔야 돼요. 어떤 키워드를 갖고 네. 있는지 말씀이시죠? 네, 앞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이 대선 정책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바이든의 이제 공약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에도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제가 소개했었던 하나솔루션도 바이든 후보가 후보 연설 이제 수락 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도 네. 주가가 20% 이상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네. 만약에 이제 공약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될까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우선은 이제 바이든 후보가 가장 크게 내세우고 있는 공약들 중에서 법인세 인상을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나왔습니다. 기업에 대한 내용이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라는 이야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경제 부양에 대한 정책을 조금 더 내세웠거든요. 그렇죠. 기업 활동하기 좋게 네.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바이든 후보는 이제 법인세를 다시 한번 높여서 세수를 많이 걷겠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들은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뒷장에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네. 자료를 먼저 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들이 영리 활동을 했을 때 수익이 된다라면은 그 수익을 다시 한번 사회에 재투자될 것이다. 그래서 법인세를 낮춰주겠다. 네. 재투자해라. 이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현지 내에서의 수익이 되는 기업들이 재투자에 대한 목적은 따라왔지만 네. 해외에서의 수익이 되고 있는 뭐 유보 수익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다시 들어와서 재투자되기보다는 그들의 자회사에 자사주를 매입하는 데 많이 쓰였어요. 네. 사실 이거는 사회에 환원되는 것도 아니고 네. 기업의 주주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기업 주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이익이 나왔을 때 배당을 받아야죠. 네.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권 방어라든지 아니면은 운영 자금에 대한 비축 이런 것을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했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이동이 사실은 기업에 너무나 좀 유리하게만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세수 환수익에 약간 좀 불리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재투자가 제대로 되지는 못했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음 자료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이제 이번에 만약에 이 바이든 후보가 법인세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되냐면은 세금을 걷는 목적은 되겠죠. 네.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하겠어요? 반대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에 대해서 더 꺼려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세금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다용 비용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좀 막힐 수도 있고 기업의 활동이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는 걱정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법인세 인상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닫혀진다라면은 증시에는 도움되진 않아요. 네. 그런데 아마도 세수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상되는 것이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조율이 정부의 지출은 계속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추세 속에서도 법인세 인하를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출은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네. 추가적으로 이제 최근에 와서는 코로나 사태까지 겪었잖아요. 그렇죠. 대규모 재정 지원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부분들 다시 회수하는 데까지는 시간을 들여서 다시 가져오겠지만은 결국에는 의료비에 대한 지출은 분명히 했기 때문에 세수 환수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액수 자체가 유례없는 수준으로 그렇죠. 컸잖아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내용들이 전해진다라면은 증시의 분위기는 좋진 않을 거예요. 바이든 후보가 되는 게 그리 좋진 않다. 앞에서는 괜찮다라는 얘기도 나왔지만은 그렇지만 지금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방어적인 기업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네. 미국 안에서의 보수 기업들입니다. 보수 산업들, 에너지라든지 네. 자동차라든지 전통적인 굉장히 산업들.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은 폐쇄적인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여기에서 우리 증시까지 격정을 해본다면은 바이든 후보가 법인세를 인상해서 세수를 늘리는데 다음에는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은 자 중국과의 색깔을 좀 따라갈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벌어들인 세수를 통해서 국민에게 다시 재투자가 되는데 그런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은 세수를 지금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받아들였던 수입을 네. 다시 한번 소비로 이어져야 된다. 음. 그러니까 미국 자국 내에서의 이 유동성을 강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외국에서의 수입의 의존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수 활성화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국의 수출에 대한 동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네. 사실 어렵겠죠. 대표적인 우리나라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철강, 뭐 기본적인 다른 수출 관련된 기업들 네. 보셔야 되는데 앞에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법인세 인상했을 때 굉장히 폐쇄적이 될 수 있는 게 전방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조 바이든이 되면은 자동차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안 좋은 시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리고 네, 다음 정책도 보도록 하죠. 바이든 후보가 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운 것인가 이걸 봐야 되는데, 자 이번에 이제 이 조 바이든이 내놨던 20일 날 이 후보 수락 연설에서요, 탄소 배출량을 제로에 이게 확실하게 트럼프와의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인데 탄소 배출량을 제로에 공약을 펼쳤다 친환경에 대한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덜 친환경적인 산업은 역시나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석유, 가스와 같은 네. 에너지 사업들은 악재를 맞이하는 거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렇죠. 것처럼. 물론 이제 반사적으로 친환경 환경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은 당연 반대적으로 수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호재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당연히 반영이 될 텐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자동차 산업과 에너지 산업이 주 이제 기간 산업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부정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부정적인 지수 환경 속에서 친환경 에너지와 같은 수혜 기업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까지 읽어보면은 사실 바이든 후보가 되는 것은 그렇게 아주 좋은 시장은 아니다. 약간 정리를 해보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썩 좋은 모습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확실히 수혜를 받는 쪽은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앞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네. 그린 뉴딜 정책, 친환경 정책에 대한 관련해서는 집중력이 굉장히 높겠죠. 지금 여태까지 다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네. 친환경 정책에서는 부정 속에서도 긍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굉장히 빛을 크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 드렸던 하나솔루션에 대한 주가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확실히 쏠림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이제 주말 동안에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과 또 지난 이 조 바이든 후보의 수락 연설 이후에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은요, 친환경에 대한 관심의 이 섹터로 이야기들로 네.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크게 수혜가 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뒷부분의 자료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조 바이든 이 환경 공약이 네. 탄소 배출권 제로에 대한 달성이거든요. 생각보다 그런데 네. 뭐가 되게 많네요. 굉장히 아, 구체적이네요. 공대이신가요? 글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요. 예. 저는 공대생이라서 글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도 저희는 네. 독자분들을 위해서 꼼꼼히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이 내용들이 이 배경으로 해서 전통적인 에너지 사업들이 힘들다는 얘기고요. 네. 뭐 친환경적인 산업도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사실은 글씨가 작게 보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만큼 조 바이든은 환경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단단하게 준비를 했다라는 것.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사실 이제 이 조 바이든 후보가 가장 이제 주목하는 친환경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보다 더 집중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련된 우리 시장에 있는 네. 종목들로 해서 수혜주를 한번 찾아보면은 친환경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다 봐야 됩니다. 네. 전기차, 2차 전지 산업은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시선을 뗄 수가 없네요. 네. 미국에서도 테슬라 모터스가 바이든 수혜주다라고 분류가 아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테슬라 모터스처럼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당연히 보셔야 되겠고, 그렇죠. 관련된 2차 산업도 당연히 동반해서 성장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친환경 에너지, 뭐 신재생 에너지라고 생각하면은 수소,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 오늘도 사실은 풍력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움직임 다 나왔어요. 강합니다. 근데 여기서 항상 저는 이럴 때 이
스티브 잡스의 말 한마디가 생각이 나는데 어떤 말이죠? 애플이 처음에 나왔을 때 네. 애플이 사상 이 정점을 찍었을 때 어허. 우리 애플 이 아이폰은 새로운 것을 이길 수 없다. 음. 정점에 있는데 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새로운 것을 우리는 계속 갈구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수소. 수소. 사실은 태양광, 풍력, 뭐 그바의 지열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가 대체 에너지로서 계속 연구를 해왔고 알고 있는 이제부터 것인데 들어왔던 거죠. 그렇죠. 어. 근데 수소는 굉장히 새로운 거예요. 네. 과거에 오바마 정부 때도 수소에 대한 키워드를 안 맞췄습니다. 안 갖췄어요. 근데 조 바이든 후보가 와서 새롭게 수소에 대한 관심이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단독적인 에너지를 만들지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석유 화학을 하더라도 다른 대체 에너지, 태양광 혹은 수소 에너지를 같이 하는 융합 에너지. 태양광이 사실은 미국에서 가장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공격적으로 해왔던 사람이거든요. 네. 만약 땅이 큰 만큼 또 빛의 에너지를 또 흡수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태양광 에너지 투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 유입된 에너지를 수소 에너지와 함께 비축을 하겠다는 연료전지 사업에 대한 융합 에너지 사업을 준비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수소에 대한 키워드는 절대 잊지 말자. 조 바이든 후보가 된다라면은 네. 수소 에너지와 에너지와 같은 사업들은 굉장히 주목을 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조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미국 우월주의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어쩔 수 없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특히나 유럽에서 수소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아주 공격적이거든요. 미국은 절대 여기서 패권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아, 밀리고 싶어 하지 않겠죠. 그렇죠. 자국 기업들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자국 안에서의 수소 에너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특히나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 기후 협의에도 네. 다시 한번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유럽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 사업에서 당연히 같은 표를 만들게 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는 보다 더 집중하자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은 반사적으로 앞에 같은 석유, 가스, 연료 사업들이 상당히 어렵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확대되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면은 에너지 사업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에너지 사업이 이 미국 내에서는 사업이 부진한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이익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석유 가격에 대한 하락이 연출될 수 있는데 네. 반사적으로 셰일가스에 대한 사용량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셰일가스에 대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내에서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사업이 더 크기 때문에 네. 셰일가스든 또 석유화학에 대한 에너지 사업은 조금은 계속해서 좀 부정적인 예언들이 나올 수 있지만은 가격 논리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셰일가스에 대한 가격이 상승한다면은 우리나라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너지 원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에너지 사업들은 오히려 반사적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좀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셰일가스가 좋아진다? 그러면 어떤 LNG 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주요 국가들도 마찬가지. 그럼 LNG 선에 대한 발주 나올 수 있는 것들. 네. 그러면은 조 바이든 됐을 때 LNG에 대한 관심 간다면은 조선주들 괜찮다. 그리고 LNG 선을 구축하기 위한 장비 회사들, 네. 냉면 회사들, 소재 회사들 굉장히 괜찮겠죠. 그러면은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준비하셔도 괜찮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조 바이든 후보의 정책에 따라서 앞으로 또 어떤 키워드들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가 이런 얘기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좀 구체적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경 정책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얘기 좀 네. 들어볼까요? 조 바이든이 이 글이 또 되게 많아요. 읽고 싶지 않으실 왜냐하면 이 카테고리 자체가 네. 상당히 꼼꼼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읽고 싶지 않겠지만은 네. 제가 그냥 여기에서 느끼는 것을 보면은 포인트를. 조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차이점이 네. 이 환경 정책에 가장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두 사람은 정말 여기에서 다르다. 네.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조 바이든 후보는 모든 영역에서의 환경 정책을 그동안에 오바마 정책 때부터 해서 펼쳐온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관련된 공약이 없음. 관련된 공약이 없음. 아니 이거 이거는 같은- 진짜 읽어볼 네. 필요도 없이 글자 수가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데요. 모든 산업에 대해서 좀 최대한 그 입지를 줄여놨어요. 환경 정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스트롱 이 아메리칸을 네.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도 보시면 파리 기후 협약도 탈퇴했다. 뭐 내용들부터 해서 그렇죠. 관련된 공약이 없다. 그러면 그만큼 조 바이든에 대한 환경 정책이 더 부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의 지금 환경 정책의 차이는 뭐 명확한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이 표만 잠깐 보더라도 지금 공약이 아예 없는 경우들을 목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거기다가 이번에는 이 바이든 관련해서 주목할 섹터들 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어떤 이야기 더 전해 주실까요? 일단 이 대선이라는 레이스는 사실 하루 이틀의 레이스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제가 앞에 서두도 얘기 드렸지만은 조 바이든이 된다면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종목들, 조 바이든의 색깔이 앞으로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도 우리나라 이제 다음 대선에 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조 바이든에 대한 내용을 따를 수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짧은 유행이 아니라 좀 큰 유행, 메가 트렌드로 보아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종목을 좀 나열해봤고요. 네. 여기서 또 좋은 종목들 한번 조금씩 더 골라내 보려고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죠. 우선은 배터리 셀 기업은 다 아시겠지만은 LG화학, 또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메인 기업들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와서 소부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최근뿐만 아니라 지난해 올해 소부장 기업들을 발굴도 많이 하고 네. 또 소부장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드리는데 제가 이런 포인트를 잡아드립니다. 첫 번째, 기업의 투자가 있기 때문에 그 메인 기업에 대한 투자가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기업들이 잘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와 같이 메인 기업들에 투자하는 이유는 새로운 먹거리, 정부에서도 정책을 해줍니다. 네. 기업의 투자, 정부의 정책, 그리고 이들 메인 기업들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기술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로, 기술의 트렌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들을 나열을 했지만 이 안에서 또 중요한 기업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것인데 네. 우선은 메인 기업이라 할 수 있는 LG화,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은 정말 큰 기름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 얘기 드리겠고요. 이들 때문에 이제 소부장 기업들이 잘 되는 거죠. 네. 소재, 부품, 장비 회사도 다 볼 것인데 자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도 우리가 핵심 소재들이 있습니다. 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와 같은 제목으로 제가 강의도 했었는데 맞아요. 그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그렇죠. 이 안에서도 이 기술에 대한 트렌드가 있다라고 했어요. 네. 똑같이 양극재, 음극재가 아니라 양극재에서도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의 변화, 음극재에서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의 변화. 어떤 소재가 더 어떤 비율로 들어가는지. 그렇죠, 네. 맞아요. 오, 잘 기억하고 계신데요. 그렇죠. 니켈의 함유량이 효율을 맞습니다. 높인다라고 해서 그 니켈에 대한 함유량을 높일 수 있는 우리나라 현재 있는 기업들 중에서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가 에코프로 PM. 워낙에 사실 강조를 많이 그렇죠. 해주셨는데 예. 항상 나오는 이거 그만큼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얘기하면 에코프로 네. BM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존에 있는 니켈에 대한 하이 니켈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니켈의 함유량이 직전까지만 해도 75%에서 80%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현존에서는 85%대까지 끌어올렸고 앞으로 90%대까지 완성시키는 게 이 기술의 목적인데 그 기술에 가장 근접한 회사는 에코프로 BM입니다. 네. 물론 이제 최근에 와서는 SKC라든지 다른 기업들이 하이 니켈 사업에 대한 목표 포부를 밝히긴 했었는데 현존에 있었을 때는 가장 고객사가 다양하고 또 하이 니켈 기술 그리고 양극재가 다 결정체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웅집되어 있는데 네. 이 결정체를 줄여가는 거예요. 하나의 결정체로 만드는 겁니다. 그 기술도 에코프로 BM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음극재 쪽에서는 우리가 천연 이제 흑연으로 음극재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천연 흑연의 이 순수 흑연에 대한 관심도 높았지만은 네. 결국에는 2차 전지라는 거는 화학 기술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화학 첨가물이 좀 필요한 것인데 그 화학 첨가물을 더한 인조 흑연에 대한 시장 그것을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것이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네. 중요한 거는 메인 기업에 대한 투자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소재 쪽에서 공장 증설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가 에코프로 PM, 네. 포스코 케미칼이 가장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 이 사이에서 이제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은 전해액이 고체화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또 화학적 소재 공급을 하게 돼요. 네. 제가 그때
원소 기업 막 보여드렸었던 거 기억나시죠? 맞아요. 제가 그때 좀 곤란했었죠. 그렇죠. SI를 실리콘 소재에 대해서 활용도에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실리콘 첨가물이 필요합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대주전자료. 이와 같은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려왔고요. 그리고 전에 제일이 전해액 이와 같이 이 특화된 전해질에 대한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동아기업. 동학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핵심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네.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 2주 전쯤인가요? CATL이 LG화학과 삼성 SDI 시장만큼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중국의 배터리 기업. 어,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네. 왜냐하면 CATL을 따라서 테슬라에 갈 수 있는 회사들. 첨보. 네. 예, 첨보에 대한 이야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품을 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이 시간에 소개 추천을 해드렸어요. 요 종목이죠. SEC, 네. 신흥 SEC 이와 같은 부품 회사들. 역시나 여기 안에서도 사실은 실리콘 소재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인데 신흥 SEC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절도 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이 장비 회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부장으로 가는군요. 그렇죠. 2차 전지에 대한 장비 회사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 2차 전지 장비를 가장 턴키까지는 아니지만은 많이 이제 보급할 수 있는 회사가 PNT와 PNE 솔루션. 사실 이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비중이 2차 전지 쪽 사업에 완전히 집중을 했어요. 네. 이쪽에 거의 몰빵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 회사들은 사활을 걸었다. 그러면은 그만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고 네. 또 중요한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의 제품이 원료에서부터 해서 제품이 될 때까지의 수많은 공정이 있겠죠. 네. 이 공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회사,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 수 있는 장비를 하나, 둘, 셋, 넷 다 공급할 수 있는 회사를 우리가 턴키 회사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상당히 능력에 대해서 이제 이 전체적인 로직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다라는 측면과 언제든지 기업에 대한 조달이 가능한 회사이거든요. 네. 유지 보수에 유리한 거죠. 그럼 기업은 이런 회사들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턴키 회사는 명성 TNS.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턴키 회사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분리막 이 필름을 제조할 수 있는 생성 공정할 수 있는 기업이 턴키 회사가 전 세계 4개밖에 없습니다. 아, 그거밖에 없습니까? 네, 그 중에 하나가 명성 TNS. 오. 그래서 분리막 쪽에서 보신다라면은 명성 TNS 관심 있게 보라라고 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인데요. 태양광 하나솔루션. 사실은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수소에 대한 키워드를 건네드렸지만은 네. 수소가 잘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솔루션이 원래 하나케미칼이 있기 때문에 하나케미칼이 미국의 태양광에 대한 사업이 가장 점유율이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쪽에서 또 수소 쪽에서 하나솔루션의 역할 또 봐야 된다는 거 얘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수소 쪽에서는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제가 수소 차가 아니라 수소 에너지라는 키워드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라는 것을 얻어내서 수소 연료 전지를 구축하고 발전소가 돼서 에너지를 공급한다. 그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S퓨얼셀, 두산퓨얼셀. 이거는 수소차에 들어가는 수소 연료 전지처럼 건물 쪽, 그러니까 이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운집할 수 있는 건물용 에너지 전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일진 다이아, DK랑 또 미코 이와 같은 기업들은 이 수소에 관련된 부품을 또 공급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수소차에 대한 키워드도 가지고 있고 수소 에너지에 대한 키워드도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풍력 쪽에서는 CS 윈드, CS 베어링, 유니슨, 동국 SNC 이와 같은 기업들 이미 여러분들 많이 알려져 있을 텐데 여기서 가장 좀 주목이 되는 거는 네. 유니슨하고 CS 윈드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진출에도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풍력 쪽에서 보신다라면은 CS 윈드를 관심 있게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와서는 주주에 대한 변화가 좀 나타냈죠. 네. 그래서 유니슨도 이 새로운 경영이 바뀌게 되면은 신사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적극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니슨도 그 관점에서는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바이든 관련 주로 섹터들 저희가 살펴드렸습니다. 중요한 종목들과 함께 둘러보고 있는데요. 그 자료가 조금 더 남아 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한 사업은 이제 친환경 에너지. 바이든이라는 후보가 민주당이라는 이 정당이
트럼프와 공화당과 가장 차별점을 두는 거는 환경 정책이다. 네. 제가 누차 강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바이든 후보가 됐을 때 주식시장에서는 그닥 아주 반가워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차별화된 정책, 이 친환경 정책이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뭐 다른 면들도 봐야겠죠. 네. 보시게 되면은 대북에 대한 메시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차이를 둘 것인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외교적인 면에서 강경한 메시지를 많이 그렇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안에서는 바이든 후보는 조금 더 열려 있다, 온전하다, 온건하다. 좀 더 유연하게.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최근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USMCA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이 과거에 있었던 이 북미 남미에 대한 북미 조항이었거든요. 그 나프타를 파기하고 USMCA라는 이 기구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USMCA에 대한 집중력이 커지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이 완전히 팍스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자유무역 협정으로 해서 조금 더 열려놓게 된다라면은 네. 우리나라 기업이라기보다는 뭐 아마 이제 북미 지역에 대한 좀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올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거는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네. 대북 관계에 대한 메시지, 대북 관계. 그리고 오바마 케어 같은 헬스케어에 대한 메시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하나의 테마로 만들어졌던 게 오바마 케어, 헬스케어 산업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바이든 후보는 미국 이제 그 민주당 오바마 케어에 대한 이 헬스케어 정책을 계승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된다면은 헬스케어에 대한 인식 변화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 사실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에서는 첨생법 새롭게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케어에 대한 힘이 아마 우리 증시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좀 이 정책에 대한 내용들 담아봤고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자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할까요? 사실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에너지인데 뭐 이런 에너지 사업을 할 것이다. 인프라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인데요. 네. 이 내용은 좀 패스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미국의 대선 관련해서 앞으로 이 후보들에 따라서 정책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집중을 해서 어떤 키워드,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가 주목을 받을지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뭐 이거 많이 좀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여기서 추천할 만한 종목 있는지 그 부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네. 미코라는 종목입니다. 미코, 아까 전에 그 언급이 됐던. 네, 후다닥 지나갔죠. 네, 그때는 네. 슬쩍 지나가서 이 종목인가. 네. 제가 수소 관련해서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드렸어요. 네. 당연히 하나솔루션이 100% 올라가는 과정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하나라는 그룹이 바뀐다, 효성을 소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네. 가져갈 수도 있는데 네. 효성도 이미 올라가고 있어요. 너무 많이 오른 것들이 많이 있어서. 100%만큼은 아니지만은 네. 앞으로도 꾸준히 올라갈 것이고 제가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그밖에 제가 수소 관련해서 동화 산업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 동화 기업이라든지 그것도 워낙에 또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기업들은 사실 숨겨져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숨겨져 있는 기업 하나 더 미코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미코라는 종목은요, 사실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 기업은 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관련된 산업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기업이요, 크게 알려지지 않은 산업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수소 사업을 하게 되면은 수소를 얻어야 됩니다. 네. 산소라는 거는 공기 중에 있기 때문에 공기 여과기를 통해서 산소를 만들어내서 산소를 추출할 수 있는데 그렇죠. 수소라는 거는 따로 준비를 해서 수소를 뽑아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소를 얻기 위한 이 순수 수소를 얻기 위한 기술 경쟁에 우리나라, 또 유럽, 미국이 뛰어들어 있는 상태거든요. 기술이 상당히 또 까다롭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미코라는 회사가 수소와 산소를 분리할 수 있는 네. 장비 개발에 있어요. 음. 그러면 앞으로 이 미코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 수소 얻는 여러 가지 발전 산업에 대한 부분들, R&D 투자가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네. 이 부분들에서는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주가에 대한 대응 보도록 하시겠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좀 강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네. 물론 이제 반도체 또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동반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것. 그 부분에서 이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가격적인 밴드는 15,000원 이하 그리고 13,000원 이상 이 사이 밴드에서는 충분히 새롭게 접근하셔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네. 추세가 제가 목표했던 대로 해서 이 수소에 대한 키워드를 얻는다면은 네. 목표가 전고점 돌파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가격적으로 했을 때 25,000원까지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라인 때는 12,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앞서 트럼프의 그 대선 후보 수락 연설부터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오늘 그 조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앞으로의 정책 어떻게 달라질지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키워드에 주목을 해봐야 될지 상세히 좀 풀어드렸는데요. 여기서 추천주 미코까지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점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광무 전문가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그 장 초반에 비해서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위태위태합니다. 코스피는 지금 거의 1% 가까이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상대적으로 장 초반에 비해서 오전장에 비해서 좀 휘청이고 있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명심을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